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오늘은 고전산문 6강의 이대봉전을 수업하겠습니다. 먼저 국룰이죠. 보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몇 번 보기인가요? 4번에 있습니다. 4번의 이대봉의 제목은 남성 주인공으로 이름이 되어 있다. 여러분, 대봉이라고 했을 때 이 이름이 이제 봉이잖아요. 봉황입니다. 봉황새, 상상 속의 새 봉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름에 봉황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몽용처럼 용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영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영웅 캐릭터입니다. 영웅 캐릭터, 히어로물. 이 대봉이니까 큰 봉황이잖아요. 그래서 대봉은 남주다. 근데 작품 안에서 여성 주인공이 있는데요. 여성 주인이 장애황이라고도 하고 장애봉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여주, 남주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용 소설로 평가받기도 한다. 여성용 장애왕이 잘 싸우니까. 여성용의 주인공은 장애왕이죠. 자신의 닥친 위기를 극복하고 히어로인이 됩니다. 그때 남장 모티브가 활용이 된답니다. 남장 모티브는 남자로 변장한다. 그죠? 남장했다. 근데 이 남장 모티프가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 진출의 수단이 된다. 사회 진출, 남자로 옷을 입어야 사회를 진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위기를 극복하는 데 활용한다. 세 번째,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는 계기가 된다. 그럼 이 소설에서 남장 모티프가 사회 진출 수단, 위기 극복, 그다음에 새로운 사건 발생 계기, 이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제 출제 요소가 되겠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쌤이 파란색으로 뭐 형광펜을 많이 칠해놨죠. 그래서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가겠습니다. 차설은 이제 장면 전환할 때 쓰는 말이에요. 각설, 화설, 차설에서 한편 이런 뜻이고요. 길이는 좋은 날, 노복은 남자종, 야색은 밤빛, 삼경은 밤 12시, 밤 12시에서 좌우로 1시간, 그러니까 11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그다음에 소조는 아가씨, 그다음에 등촉은 등불, 외당은 남자방, 남자집, 시비는 시중드는 계집종, 승상은 국무총리, 대경은 크게 놀라, 소비는 이제 계집종을 낮춰서 하는 말, 소비는 계집종을 낮추는 말, 후어는 뒷뜰. 그다음에 차시는 이때, 서하는 책상, 내성은 여자가 머무는 집의 정원입니다. 그다음에 외람되는 분수에 넘치게, 배설은 음식을 차림, 배설은 음식 세팅, 외당은 남자 방, 내외 빈객은 여자 남자 손님, 내외 빈객 여자 남자 손님, 매파는 중매 드는 할머니, 무도부리, 도가 없고 불의하다, 의롭지 않다, 대경 크게 놀라, 비교하니, 내당은 여자가 머무는 집, 진가는 진짜 가짜, 진려는 조카딸, 대경은 크게 놀라, 대로는 크게 화가 나서, 각설은 장면 전환 한편, 차이는 이 사람입니다. 서는 공부방입니다. 사례는 감사하여, 존문은 가문을 높임, 존문 가문을 높임, 희열 기뻐서. 이렇게 이런 어휘를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렇게 반복을 하면 여러분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휘 공부하기 위해서 좀 전에 쌤이 했던 거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감아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쌤이 먼저 스토리를 조금 얘기를 해주게. 전체 앞부분의 스토리. 일단 이 명나라입니다. 명나라인데요. 명나라, 중국 명나라를 배경으로 합니다. 자, 여기 황제가 있어요. 황제가 있는데 중국 황제가 있는데 이제 태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간신 중에 왕희라고 있어요. 왕희 승상이 있습니다. 왕희 우승상입니다. 승상은 국무총리인데 이놈이 나쁜 놈이에요. 간신입니다. 그래서 세모를 칠할게요. 자, 왕희 승상이 있고 우리 이익이라고 하는 이부시랑이 있습니다. 이부시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시죠? 이시입니다. 이부시랑이 있는데 이게 아들이 이제 늑둥이로 낳은 게 이대봉입니다. 우리 남주죠, 남주. 근데 이제 이 사는 곳이 기주라는 곳에 살아요. 기주. 우리 광주, 경주처럼 공주처럼 주로 끝나는 동네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장 누구라고 하죠? 장한림학사입니다. 장한림학사, 장땡땡이라고 있습니다. 장한림학사, 장땡땡. 장땡땡의 딸을 낳는데 이대봉하고 생일이 같아요. 그래서 장애황입니다. 여주 남주죠. 그래서 여주 남주가 이분도 이제 기주 살아요. 기주의 여자 주인공인데 기주에 삽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이서 사돈을 맺기로 한 겁니다. 사돈을 맺기로 합니다. 자, 그러면 일종의 아주 어릴 때 약혼을 한 거죠. 약혼. 자, 그런데 이익이라는 분이 왕이가 너무 많이 이렇게 그 정치를 폭력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황제한테 제거해달라고 이제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상소를 올리니까 그 왕희가 권력이 되게 세죠. 승상 국무총리니까 결국에 이익을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유배를 가게 되고 이제 이익은 이제 또 그래놓고 유배를 보낸 다음에 왕이가 이익을 죽이려고 해요. 어쩌다 해서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이익은 섬에 도착하고 이대봉도 갔다가 이대봉은 나중에 이제 구출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도수를 닦게 됩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부분은 자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 그 이익이 유배를 가게 되니까 우리 장땡땡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그 충격으로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장효왕은 고아가 됐죠. 그래서 장효왕은 그 시녀가 있어. 난양이라는 시녀가 있어요. 시녀와 함께 되게 위기가 닥치게 됐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요 부분 지금 쌤이 파란색으로 칠할게요. 요 부분이 지금 이제 수특에 실려 있는 부분입니다. 수특에 그러면 장혜왕 부분 여러분 남장해가지고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는지 수특의 수록 부분이 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뒷부분도 쌤이 스토리를 가르쳐 드릴게요. 물론 해피엔딩이 되겠지만요. 자 그러면 본문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차설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차설은 여러분 같이 알아둬야 될 게 각화차 이렇게 알아두세요. 따라해 보세요. 각화차입니다. 각화차. 각설, 화설, 차설입니다. 각설, 화설, 차설. 같은 말이에요. 각설 나올 때 있고 화설 나올 때 있고 차설. 각화차. 각화차는 닭장전입니다. 닭장전. 닥치고 장면 전환입니다. 닥치고 장면 전환이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말로 하게 된다면 이제 한 편 정도가 됩니다. 한 편. 그래서 얘는 한 편 하고 장면 전환할 때 쓰는 말입니다. 아주 상투적인 표현이에요. 자, 시작할게요. 왕희 우리 승상이었던 나쁜 놈이죠. 반동인물입니다. 아들 석연이야. 왕석연이야. 기리를 당하게 되었다. 기릴이란 단어는 좋은 날이죠. 좋은 날. 길한 날, 좋은 날.
좋은 날을 당했다. 좋은 날이 되었다. 그래서 노복도 알아주세요. 노복은 노비죠. 노비. 그러면 여러분 노비잖아요. 노비. 그러면 노는 남자, 비는 여자 이렇게 됩니다. 노비는 남자종, 여자종 합쳐서. 그러면 쌤이 이렇게 한번 묶어볼게요. 그러면 종을 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왼쪽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노복 이렇게 되고 비복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노복을 알겠죠. 아, 사내종, 남자종 이렇게 됩니다. 사내종과 선생님이 요것도 세모 칠게요. 가마를 갖추어서 장미동에 갔다. 기주에 있는 장미동. 장미동은 이제 우리 여자 주인공 장혜왕이 사는 곳입니다. 장혜왕 이 집이 있는 곳에 가게 됩니다. 누가? 석연이가. 그리고 야색은 이제 밤빛, 야색, 밤빛, 밤야 우리 야식 먹는다 그러죠. 밤빛이 삼경이다. 여러분 삼경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밤을 시간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해가 해가 질 때부터 7시에 진다고 합시다. 해가 뜰 때까지 5시에 뜬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거를 5등분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되겠죠. 9시가 될 것이고 11시가 될 것이고 1시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5등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5등분 했을 때 각각을 이렇게 얘기해요. 초경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2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3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4경, 5경. 그러면 여러분 4경, 5경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야심한 시간이 있죠. 그럼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시 약입니다. 23시부터 01시 가장 야심한 시간에 그다음에 노복이 들어가. 노복이 이제 왕희의 노복이에요. 왕석연의 노복입니다. 남산하종이 들어가서 소조는 여러분 아가씨. 소조 아가씨. 소조 뭐라고요? 아가씨. 그럼 이 아가씨는 이제 우리 여자 주인공 장애황이죠. 여러분 장애황이 아니고 장애황 이렇게 잘 띄어서서 읽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가씨는 우리 장애황을 납치하려고 하죠. 그럼 석연이 나쁜 놈입니다. 이때 소조가 우리 아가씨가 등촉을 밝히고 등촉은 등불이요. 등불, 캔들, 램프, 등불을 밝히고 책을 읽고 있었어. 예의에 관한 기록인데 여러분 그냥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을 보고 독서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외당은 이제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외가 여러분 바깥이죠. 이때 바깥은 뭘 말하냐? 남자를 말합니다. 남자. 그래서 우리 바깥 사람, 안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외 반대말이 내죠. 내. 그러면 내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이제 in이죠. in. 그러면 이제 내당하면 여자가 머무는 집. 그래서 이거 남자 집. 남자가 머무는 방에서 집에서 시끌벅적 소리가 나오는 거죠. 납치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소조 아가씨가 장효양 아가씨가 마음에 놀라 시비 난양 우리 난양 이제 쌤이 부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시비는 쌤이 뭐라 그랬습니까? 노비 할 때 비가 계집종이라고 했죠. 그죠? 노는 남자종, 계집종, 시중드는 계집종, 시중드는 계집종 불러서 말하기를 한다는 말이 외당에서 사람 소리가 요란하니 네가 가만히 그 동정을 보라 라고 하니까 난양이가 나가 급히 돌아보고 보고하여 말하기를 보고하여 말하기를 아뢰어 말하기를 왕승상의 아들이 노복과 가마꾼을 거느려 외당에서 머뭇거리고 있더이다 하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승상인 쌤이 뭐라고 했어요? 몇 개 알아둘 게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승상은 국무총리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왕국무총리. 그래서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인 거죠. 자, 그러면 왕승상이 세모가 되는 것이죠. 빨간색으로 할게요. 왕승상의 아들 왕석연입니다. 석연이 남자종하고 가마꾼을 보내가지고 쌤 석양이라 쓰고 있었어요. 미쳤나봐요. 석연이죠. 석연. 노복과 가마꾼을 보내서 밤 12시에 그죠? 외당에 머무르고 있더이다 하니까 소저가 대경. 여러분 대경도 중요합니다. 대경은 크게 경악. 그죠? 크게 경악. 그죠? 경악. 크게
놀라. very surprised. 그죠? surprise. 그죠? 겨가 놀라. 크게 놀라서 말하기를. 놀랐습니다. 쌤 놀란 목소리로 연기를 해야 되겠네요. 저 즈음에 왕이가 청혼하였거늘 내가 허락지 아니하고 중매하는 사람을 물리쳤더니 오늘 밤 작당하여 마음을 먹고 오미 나를 납치하고자 함이라 일이 급박하니 장차 어찌하리요 하고 죽으려는 거 자살을 시도합니다. 소극적 대응을 합니다. 난양이 말하기를 이제 아가씨가 자살하려고 하니까 말려야 되겠죠. 우리 하인이니까. 소전은 잠깐 진정하소서. 아가씨가 만일 목숨을 함부로 여기시며 부모 제사와 난군의 원수를 누가 갚으리고. 이제 부모님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돌아가셨고 난군은 이대봉 말하는 거지. 이대봉이 결국에는 이익이 아버지지. 아니고 왕이 때문에 이렇게 억울하게 지금 실종된 상태란 말이죠. 누가 갚으리요? 바라건대 소전은 소비는 이제 계집종인데 계집종을 낮춰서 자기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가쌤이 계집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계집종인데 자기가 낮춰서 그러면 1인칭으로 자기를 겸손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자 알죠? 소자 자식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의복을 받고 입고 소비가 소조 모양으로 앉았으면 옷 받고 입자. 저 사람들이 소비를 소조로 알지니 소조는 남자 옷으로. 남장 모티프가 드디어 나왔네요. 그러면 여러분 쌤 노란색으로 남장 모티프로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이 남장 모티프의 기능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제 아셔야 되겠죠. 자, 남장 모티프의 기능 이거는 위기 탈출이죠. 그죠? 위기를 모면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 남장 모티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원은 여러분 뒷뜰이에요. 옷 바꿔 입자 이런 얘기죠. 뒷뜰로 넘어서 도망가라. 내가 아가씨인 척하겠다. 이라고 충성스러운 시라네요. 그러니까 아가씨가 하는 말이 네 말이 당연하나 내 몸이 규중은 여자방이거든요. 여자방에서 차라 문 밖을 알지 못하고는 어디를 갈 바를 알리고 차라리 방에서 자꾸 죽으려고 해. 그러니까 슬프게 막 우니까 난양이 다시 아뢰어 말하기를 보고야 말하기를 천지는 넓고 광활하며 사람 목숨 하늘에 달려 있으니 어디가 몸을 보전하지 못하리요. 일이 급하니 소저는 천건과 같은 귀한 몸을 가볍게 버리지 마소서 하고 막 도망가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소저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슬피 울며 말하기를 난양아 만일 네 행색이 탄로나며 왕위의 손에 네 목숨을 보전하니 못하리리. 함께란 뜻이에요. 함께 도망감이 어떠냐. 같이 도망가자. 그래도 자살한다는 것보다 낫네요. 그러니까 난양이 말하니까 아무리 그럼 들키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소비 또한 이 마음이 있으되 왕과 노복이 그죠? 왕씨의 노복이 소저를 찾다가 없으면 근처로 흩어져서 길을 치고 찾을 것이니 소저가 어찌 화를 면하를 하시나이고 빨리 행하시고 지체하지 마옵소서 하고 소자가 어쩔 수 없이 옷을 갈아입게 되고 쌤이 아까 이 남장 모티프는 위기 탈출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난양에게 옷을 주고 남자 옷을 입어서 여러분 남장 모티프가 나왔네요. 뒷뜰로 그래서 쌤이 뒷뜰이라고 했어요. 뒷뜰로 문으로 나가 수리는 여러분 수 킬로미터 이렇게죠. 수 킬로미터리니까 1리가 0.4km거든요. 그래서 고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장면 전환으로 이제 도망갔고 우리 난양이는 아가씨인 척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차씨는 차가 디스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라는 것이고 씨는 때니까 이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난양 아가씨가 소주의 옷을 입고 서안에 여러분 서안은 책상이라는 뜻이에요. 데스크. 서안에 책상에 의지하고 아가씨인 척 책을 읽고 있어야 되겠죠. 수특문학이라도 좀 읽어야 되겠죠. 읽고 왕공장 나쁜 놈. 왕석연 새끼죠. 왕이 아들. 왕석연 새끼. 왕석연입니다. 노복과 시녀를 거느리고 협박하러 납치하러 감아가지고 온 겁니다. 내정에 돌입하여. 여러분 내정은 안쪽이죠. 안쪽이란 뜻이니까 선생님이 여자라고 했어요. 안쪽은 여자 집에
정원으로 여러분 함부로 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금기시 되는 거죠. 남자가 막 여자 방에 들어오고 이런 얘기예요. 허락 없이 돌입하여 시녀를 명령하여 말하기를 소저를 빨리 모셔라. 아가씨 모시래. 그러면 시녀가 명을 듣고 소저를 문안을 했는데 사실은 소저 아닙니다. 그죠? 문안하니 난양은 이제 아가씨 인척하고 쌩 까고 있으니까 시녀가 다시 보고하여 말하기를 왕공자가 내림하였으니 소저는 백년가약 아름다운 약속 결혼을 하세요. 하늘 동안 정해진 연분이니 이런 좋은 때를 잃지 마세요. 협박하네. 그죠? 하고 가마 오르기를 막 재촉합니다. 난폭하게. 그러니까 난양이 속으로 딱 쪼개고 화도 나고 꾸짖어서 말하기를 아가씨 인척하는 거야. 내 집이 비록 가난하고 변변치 않으나 조정중신의 집이다. 우리 아빠가 우리 애황 아빠가 우리 장씨니까 장 한림학사였어요.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했거든요. 비록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너희가 외람되이, 외람되이라는 단어는 우리 고전 필수 어휘는 아니지만 여러분 분수에 넘치래. 분수에 깝치게 뭐 이런 겁니다. 분수에 함부로 뭐 이런 뜻이요. 분수에 넘치게 무단 돌입하여 어찌하고자 하느뇨 내 더러운 욕을 보리오 하면서 비단속으로 자살 시도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왕가의 노복들이 남자종이 많잖아요. 힘센 남자들이. 그러면 강하고 약한 것은 부동 같지 않다. 그럼 같지 않다는 거는 여러분 강한 건 강하고 약한 건 약한 거는 확실히 같지 않죠. 그죠? 근데 강한 거는 왕가의 노복 여러 명이고 그죠? S죠. 복수. 그다음에 약한 거는 우리 난양이잖아요. 난양. 사실은 누구 인척하는 우리 애왕 아가씨 인척 여자 주인공 척하는 엑스트라입니다. 그래가지고 어찌 당하리요. 여러분 어찌 당하리요. 선생님 보라색으로 하는 거는 중요해서 그런 겁니다. 잘 보라고 보라색 했습니다. 이 별표인데 이거는 자주 출제됩니다. 여러분 대사 아니고 서술 가운데 서술 속에 있는 서술이잖아요. 다운표 아니잖아요. 그러면 서술에 있는 서리법이잖아요. 당할 수 없다. 그러면 이런 100%입니다. 편집자적 논평이에요. 편집자적 논평. 편집자적 논평.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작가가 뭐 서술자입니다. 작가가 자신의 의견, 견해, 입장을 밝힌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저 오늘 확실히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잖아요. 그럼 이 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작가가 개입할 수 있죠. 이거 편집자적 논평 아니에요. 편집자적 논평이 되려면 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신의 의견을 밝혀야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편논이라고 보통 줄여서 말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편논이면 무조건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작가 개입이에요. 근데 작가가 개입됐다고 무조건 편집적 논평은 아닌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게 작가가 자신의 의견을 밝혀야 편집자적 논평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팁을 드리면 서술 속에 서리법이 있다면 얘는 100%다. 편집자적 논평이다 하고 쌤이 꿀팁을 드렸습니다. 자, 요거는 출제 요소가 될 거고 어쩔 수 없이 가마에 올라 장안으로 간다. 그러면 장안으로 간다는 거는 이제 서울로 간다는 얘기인데 이게 왕공자 집이 되는 것이죠. 잠깐 정리 좀 해볼게요. 여러분 그 애왕 아가씨는 남장을 하고 피신을 했습니다. 피신 어디로 갔는지 아직 몰라요. 그리고 애황 아가씨 인척하는 난양은 이제 습격을 당했죠. 결국에는 어디로 가게 되면 가마를 타고 장안으로 가게 됩니다. 장안에 가면 누구 집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왕희의 집이 있는 거죠. 왕희의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기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공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여러분 한번 뒤에 궁금해하면서 볼게요. 동으로 벽파장 20리에 이르니 그러면 이쪽이 동쪽이에요. 여러분 이쪽이 이스트 동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동방이 밝은지라 벽파장 노소인 벽파장 지명이라 보시면 되고요. 노인과 어린이가 구경하면서 하는 말이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겠죠. 와 장한림의 여와 애왕소저와 승상자제가 정혼하여 뭐 신혼으로
간다. 그죠?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우리 장한림은 돌아가신 장애왕의 아빠 기억나죠? 한림 학사가 대통령 비서자 여자아이 애왕소저. 애왕소저가 우리 지금 피신했는데 사실은 애왕소저가 아니고 난양이 변장한 거잖아요. 그리고 승상이 왕희 새끼죠. 자제는 왕석연 새끼죠. 쌤이 새끼 부지는 건 좀 나쁜 놈이에요. 정원하여 신혼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사람들이 모르고 하는 얘기지. 그 난양이 승상 집에 승상은 이제 누구 집입니까? 왕이 집이죠. 왕이 집에 갔어요. 그러면 잔치를 배설하고 배설을 이러면 똥 싸는 게 아니고요. 배설은 음식을 차리는 하지. 음식을 차린다. 그러면 대소빈객이라고 했는데요. 대소빈객은 크고 작은 손님들이 구름처럼 모였다. 그래서 직유법을 썼습니다. 직유법을 썼고요. 난양이가 가마에서 안채 대충 여자니까 안채로 가죠. 왜냐하면 쌤이 안채는 여자가 머무는 집이라고 했으니까 여자 방으로 갔습니다. 대청마루로 들어가니 모든 부인들이 앉아 있는데 난양을 보고 사람들이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칭찬하기를 와 예쁘다 좋네다 공자 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르고 칭찬이 분분하는데 난양이 일어나 여러분 외당으로 가게 됩니다. 쌤 외당은 뭐라 그랬어요? 남자가 머무는 집이죠. 그러면 예에 어긋나는 겁니다. 남자의 집으로 갔다. 그러면 이거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그러니까 예의에 어긋납니다. 예의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면 내외 빈객은 쌤이 아까 그랬잖아요. 여자, 남자, 손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왜 신부가 오자마자 남자 방으로 팍 들어가니까. 그래서 난양이가 이제 승상 우리 왕이죠. 왕이 앞에서 좌우를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막 욕을 해요. 한마디로 B는 막 욕을 하는 겁니다. 나는 장미동 장한림댁 소조 12 난양이론이 외람되이 그러니까 분수에 넘치게 소조의 이름을 띠고 승상을 내가 속였지만 왕이는 나쁜 자식이야. 그죠? 왕이는 나라의 월급을 받는 중신으로 명망이 일국의 으뜸이요. 북이 천하 제일이라고 사람들한테 이제 왕이가 나쁜 것을 다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자식의 혼산, 자식은 왕석연이죠. 결혼을 이룰진데 매파는 여러분 중매 할머니, 그죠? 중매 할머니, 할머니파, 중매 할머니 매파, 무도 부리는 도가 없고 의롭지 않다 이런 거죠. 자, 계속 갈게요. 예의를 갖추어 인연을 맺음이 당연하거늘 네가 무도부리를 행하여 깊은 밤에 노복 남자 종을 보내서 가만히 사대부가에 안뜰 그죠? 뜰안을 갖다가 여자 방을 돌입하여 규중 처자를 납치하는 건 무슨 뜻이뇨? 우리 소저는 우리 아가씨는 진짜 아가씨는 너의 모욕을 피해 계시나 결탄코 자결하여 원통한 영혼이 됐을 것이니 어찌 아프고 화가 나지 않으리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웁니다. 그러니까 승상이 크게 놀랐죠. 난양을 위로하여 말하기를 아이고 소저 그러니까 나쁜 놈 목소리를 어떻게 내죠? 소저는 배곡 같은 몸으로 천한 난양에게 비교하니 어찌 이런 말을 하느냐 하고서 왜 너 아가씨인데 내 며느리인데 너 뭐 난양이라고 비교하냐 이렇게 못 믿는 거죠. 비교하니 이렇게 합니다. 이제 애왕의 얼굴을 모르는 거야 애들이 사람들이. 그래서 시비로 하여금 이제 시중드는 노비로 하여금 내당 여자 방으로 이제 보낸 거죠. 여자 방으로 보내고 소조 아가씨의 진짜 가짜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장준을 보내게 되는데요. 선생님 장씨잖아요. 선생님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장준은 우리 장혜왕 아가씨의 장혜왕의 칠촌 아저씨예요. 의 칠촌 친척이죠. 칠촌 아재입니다. 아재죠. 친척 어른. 그러니까 아버지끼리는 이제 아버지하고 장준은 육촌입니다. 육촌. 제종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청하여 보라 하니까 삼종이 되구나. 삼종. 맞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장준이가 이제 얼굴을 아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진련은 이제 조카딸이란 뜻이에요. 조카딸. 딸이 아니고 난양인 거야. 자기 조카가 아닌 거야. 이제 진짜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장준이죠. 그래서 크게 놀라서 승상한테 왕이한테 보고했죠. 그럼 왕이가 이제 뚜껑이 열리는 거지. 그러니까 대로는 선생님이 아까 그게 화가 나서 분노라고 하죠. 화나 쌤이 정리해 드릴게요.
대분이 있고 대로가 있어요. 대노가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세로를 읽으면 뭐가 돼요? 분노가 되죠. 그죠? 대분 대로 같은 뜻입니다. 난양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좌 빈객은 좌석에 가득 찬 손님들이 말렸어요. 왜 죽이려고 하느냐? 하니까 한 사람들이 난양은 진실로 충성스러운 신녀인데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말리니까 못 죽이고 승상이 황희가 부끄부끄하고 장준을 내치고 난양을 보냈다. 여러분 장준은 쌤이 뭐 확실하게 아는 캐릭터는 아닌데 승상에 굴복하는 캐릭터라서 장효영의 친척이지만 쌤이 세모를 쳤습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쳐도 상관은 없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은 엑스트라니까. 자, 우리 주인공이 어떻게 되는지 되게 궁금하죠. 각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각설은 쌤이 각화차 했던 거 기억나죠? 각설, 화설, 차설은 같은 말인데 닭장전에서 닥치고 장면전 안에서 한 편이라고 했죠. 한 편. 우리 아가씨 어떻게 됐니? 우리 장 아가씨는 장애황 여자 주인공 우리 영웅이죠. 영웅 주인공 여자 주인공입니다. 그날 밤에 도망을 가서 남쪽으로 여러분 남쪽으로 향한다고 했죠. 여기 보세요. 쌤이 애왕이 어떻게 돼? 피신했다 그러죠. 이제 남쪽으로 가게 됩니다. 남쪽은 사우스죠. 그래서 방향이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조력자를 만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자 주인공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수일 만에 열암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쌤이 장소 나오면 쌤 대가로 칠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뒤에서 열암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열암 땅에 도착을 합니다. 남자 복장으로 지금 변장을 한 상태입니다. 이름을 장계운이라고 쳤으니까 여러분 장계운 나오면 장효왕인지 알아야 돼요. 같은 말입니다. 한 집에 가서 밥을 빌어먹어 구걸해서 앵벌이해서 거지처럼 먹는데 이 집은 최어산의 집이래요. 최어산의 집. 그러면 왠지 조력자가 있을 것 같죠. 암행어사 할 때 그 어사입니다. 어사는 돌아가셨고요. 부인 희씨가 딸이랑 데리고 집안을 잘 다스려 집안이 형편이 넉넉했답니다. 이 희씨 부인이 문을 사이에 두고 장 아가씨의 소동 남자인 줄 알았겠죠. 액션을 보고 인물이 비범하고 스페셜하고 풍채가 준수하니까 부인이 아가씨한테 말하기를 이릅니다. 잠깐 끊을게요. 자, 우리 열암 땅에 갔는데 여기 누구 집에 최어산의 집에서 앵벌이를 하고 있는 거 일부러 알고 찾아간 게 아니고요. 최어산은 돌아가시고 최어산의 집에 누가 있었다? 희씨 부인이 있었고 이제 이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돌아가고 그 딸이 있었다. 그러면 희씨 부인이 이제 조력자가 되겠죠. 이제 우리 주인공을 도와주는 사람 조력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희씨 부인이 한다는 말이 차인의 행색을 보니 본데 거린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차시 기억나십니까? 차시는 이때였죠. 그러면 차인이니까 이 사람이 되는 거죠. 원래 거지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계집종으로 12중 되는 계집종으로 하여금 서온 공부방에 앉혀놨어요. 공부방에 거지 차림인데 부인이 친히 나와서 아가씨를 향해서 아가씨지만 사실은 남자인 줄 알겠죠. 공자는 어디서 남자니까 공자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를 나이는 몇이고 이름은 무엇이라 하느뇨.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주거지 물어봤고 나이 물어봤고 이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소저가 저는 남자 목소리 저는 귀주 땅에 사는 장계운이라고 했고 나이는 중3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고향은 귀주다. 이름은 장계운이다. 16살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부인이 희씨 부인입니다. 또 물어서 ask and said. 부모는 다 살아계시며 무슨 일로 이렇게 왔느냐. 부모님 돌아가셨죠. 지금은 이제 사정이 있어서 도망왔잖아요. 소저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번에 대답하여입니다. 그래서 리플입니다. 일찍 부모님을 돌아가셨고 억울하게 의지할 곳이 없어 여기저기 또 돌고 있습니다 하고 묻는 대로 다 대답을 인터뷰 같은 거죠. 그러니까 부인이 말하기를 공자 모양을 보니 거지로 다니기 불쌍하니 공자는 내 집에 있으면 너무 고맙죠. 되게 우리 다정다감한 인간미가 있는 부인입니다. 소저가 사례하여 말하기를 사례하고 희열 존문인데 여러분 세 개 한꺼번에 정리하고 할게요. 사례는 감사하여 말하기를 이런 뜻이고요. 사례 감사 존문은 가문을 존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가문을 희열은 기뻐죠. 자 볼게요.
부인이 소생의 가족 없는 외로움을 생각해서 당신 가문에 두고 자신이 바다와 강물 같은 은혜를 어찌 다 갚으리고 하고 부인이 크게 기뻐서 남자 종을 명령하여 서당을 깨끗이 하고 책을 주게 되죠. 부디 학업을 힘써 공명을 취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명을 취하라고 한 것도 쌤이 노란색으로 한번 칠해 볼게요. 요거는 이제 남장 모티프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남장 모티프는 쌤 남장 M이라고 쓸게요. 뭐 쓰는 김에 다 쓸까? 모티프 이렇게 쓸게요. 남장 모티프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거는 이제 사회 진출의 수단이 됩니다. 사회 진출의 수단이 된다. 하나 빠뜨린 거는 우리 여기서 남자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제 구출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새로운 사건, 남장 M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새로운 사건의 발생 계기가 된다. 이렇게 할게요. 소저가 아가씨가 책을 받아봤더니요. 수능 특강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완성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석 합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관직을 가지게 되고 나중에 우리 아가씨 장유양은 저 오랑캐족을 물리치게 됩니다. 오랑캐족을 물리치게 되고 그 다음에 남자 주인공 이대봉은 무술 열심히 연마해가지고 또 선우족이라고 하는 오랑캐를 무찌르게 돼요. 그래서 둘이 이제 다 무찌르게 되니까 우리 청와대 모이겠죠. 청와대 봤는데 왕위를 여러분 그 혼내줘야 된다고 건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혼내주는 그때 둘이 딱 만나게 돼요. 그래서 임금이 그걸 알게 되고 결혼시키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낮이면 시서백과를 읽고 우리 뭐 기출문제집도 읽고요. 그죠? 그다음에 손오병법 아까 나왔던 육도 삼야 그 공부를 엄청 많이 하네요. 이감 모의고사도 풀고 습독하여서 창검 쓴동 우리 사관학교 가려고 하나보다 부인이 각별히 사랑하여 친자식 같이 여겼다. 딸은 있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세원이 3년 지나니 시관 경과가 되었네요. 우리 아까 16살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우리 장 아가씨 사실은 이게 장혜왕인데 장계운으로 변장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3이 됐죠. 제주는 풍은 조화를 부리고 용력은 능히 태산을 끼고 부캐를 띌 듯하더라 하고 이제 뻔한 표현이 나옵니다. 과장법이고요. 뻔한 표현이라서 상투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상투적 뻔한 표현, 상투적 표현. 그리고 직유법 있고요. 직유법 그리고 문어체라고요. 문어체, 글투 이렇게 됩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왕위는 나쁜 놈이죠. 난양의 충절을 이유로 애황의 행방을 추적을 중단한다. 여러분, 추적을 중단한다 이런 말은 아예 없었고요. 그다음에 충절을 이유로 오히려 왕이가 난양을 죽이는 걸 말리죠. 그래서 이거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난양은 우리 종이죠. 하늘의 뜻을 이유로 도망가자는 애왕의 제안을 거절한다. 우리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하늘의 뜻을 이유로 한번 체크할게요. 그 다음에 도망가자는 애왕의 제안을 거절했다. 이것도 좀 체크를 할게요. 자, 하늘의 뜻하고 도망가자, 애왕이 도망가자 하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하늘의 뜻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 있냐면 이 부분에서 여기 있네요. 인명은 하늘에 달려있으니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가씨가 함께 도망가자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고 보니까 한번 보세요. 하늘에 달려있다는 거는 자살을 하려고 하니까 말리는 근거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얘기를 다음에 같이 도망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근거는 둘 다 잡힌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묘하게 이렇게 끊기는데 이렇게 둘이 연결한 겁니다.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돌아올게요. 그러면 하늘의 뜻을 이유로 든 것은 그 자결을 막기 위한 근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도망가자는 애황의 제안의 그 이유는 들기를 그러면 다
붙잡힌다, 들킨다, 뭐 그죠? 붙잡힌다. 요 얘기를 들고 있죠. 그래서 전혀 이 둘은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2번 좀 어려웠죠? 별표 칠게요. 석연이 누굽니까? 그 아들놈의 새끼 아들. 그다음에 중매 할머니 청원 승낙을 이유로 여러분 거절했다고 분명히 나왔습니다. 거절. 분명히 거절했거든요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못 찾았으면 이렇게 민트로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여기 매파가 한번 왔길래 거절했다고 우리 아가씨가 얘기했거든요. 보세요. 내 허락지 않을 거 중매하는 물리쳤더니 중매를 오케이 해서 온 게 아닙니다. 사실은 거절했는데 지금 막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나쁜 놈의 새끼가. 애황 아가씨는 우리 여자 주인공이요. 자신의 성장 환경을 이유로 난양의 제안을 수락하는 걸 주저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선생님이 무슨 색? 여러분 초록색으로 오랜만에 초록색 한번 꺼내볼게요. 성장 환경을 이유로 거절했다. 이거 한번 수락하는 걸 주저했다.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애황 아가씨한테 우리 아가씨 그 시비 난양이가 도망가자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네 말이 비록 당연하나 나는 여자 방에서 자라 문 밖을 알지 못한 내가 어떻게 가냐. 내 방에서 죽으리라. 그러면 금방 생활 뭐라고요? 성장 환경 나 규중에서 맨날 자라서 밖은 잘 몰라. 그래서 나가면 안 돼라고 얘기하죠. 그죠? 규중을 근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 정답이 4번이 되겠죠. 그다음에 희씨가 우리 최여사 부인이잖아요. 애왕의 비범함을 이유로 자기 딸을 봐달라 뭐 입주 과일을 제기했다. 먼저 말도 안 되는 소설이죠. 그 다음에 2번 문제인데요. 자, 차근차근 봅시다. 애황이 남자 주인공입니다. 우리 남자 주인공 외당은 애황을 향한 위협이 난양이 확인하는 곳이다. 그 난양이 나가보라 그러니까 뭐 외당에 침범했다니까 맞는 말이죠. 왕이의 외당은 우리 난양이가 들어가가지고 막 따집니다. 욕합니다. 애황을 향했던 위협이 빈객들이 확인하는 공간이다. 그죠? 그때 외당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막 말리고 이러잖아요. 막 난양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그때 알게 되니까 맞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때까지 그 전까지 몰랐어요. 그때 막 예쁘다 이러면서 잘 어울린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갑자기 우리 누구야 난양이가 뚜벅뚜벅 외당으로 쳐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왕이한테 막 따지잖아요. 니는 뭐 중신인데 이렇게 그거는 납치하는 건 무슨 도리냐 하면서 우리 아가씨는 도망갔다 그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이제 놀라고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애황의 내정은 애황에 대해서 석연의 처분이 난양에 의해서 좌절된다고 했으니까 결국 난양이 머리를 써서 옷 바꿔 입고 가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성공 못하는 거죠. 왕위의 내당은 난양에 대한 왕위의 처분이 빈객들에 의해서 좌절되는 공간이다. 결국에는 왕위의 처분은 난양에 대해서 왕위에 죽이려고 했는데 빈객들이 말려서 내당으로 보내게 되잖아요. 그죠?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장화는 누굽니까? 장화는 그 누구야? 저 왕이 집이죠. 애왕을 대신하여 난양이 갔다. 맞죠? 열암 땅은 애왕이 피신했죠. 난양의 권유로 애왕이 향하는 곳. 그렇죠. 그다음에 최여사 집은 승상집과 대비를 이루어 고난을 피하기 위해 애왕이 여러분 자발적으로 일부러 찾아간 게 아니고요. 우연히 가다가 그걸 하다 보니 최여사네 집에 어떤 아줌마가 희씨 아줌마가 너 몇 살이고 이름 뭐고 어디 사노 와 이러고 있노 그제 엄마 아빠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보고 우리 집에 들어와 이렇게 된 거죠. 일부러 찾아간 건 아니죠. 그죠?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책방은 애왕 아가씨가 희씨 제안을 수락하게 돼서 오게 되는 거고 오케이 하죠. 감사합니다. 서당은 희씨 당부로 애왕이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하게 되는 공간이다. 맞는 거죠. 3번 문제 A, B, S는 딱 잘라봤어요. A는 요 아랫부분에 있죠. A는 요거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저기 난양이가 하는 말이죠. 이거 둘 다 난양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가족 간의 인륜을 근거로는 부모 재산 낭군 원수를 누가 갚겠냐 요겁니다. 그래서 행동 변화는 자살하지 마 이 얘기죠. A는 위기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다. 위기 상황에 대한 해결책은 남자 옷으로 갈아입고 도망가라 이런 얘기니까 상대방 행동은 자살하지 마라. B는 상대방 신부를 언급하면 상대방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난양이 막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래서 너는 나라에 월급 받는 중신인데 북이 최일이잖아. 너 왜 이러면 안 된다. 그러고
무슨 뜻이냐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죠. A, B 모두 물음의 방식, 여기 물음의 방식이 있고요. 여기도 물음의 방식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행적을 요약했다. 행적이라는 거는 물론 살아온 일들이야. 살아온 일들을 요약했다. 과거를 그런 거 없어요. 그죠? 그런 거 없으니까 정답 쉽게 5번으로 보면 됩니다. 짜증나게 5번까지 봐야 돼. 그죠? 답을 5번에 배치해가지고. 4번 문제 볼게요. 여러분, 그 남장 모티프가 세 가지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사회 진출을 하게 되는 걸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여러분 수능 대박해가지고, 여러분 그 서울대 가고 이런 얘기고요. 위기를 극복할 때 활용한다는 건 남자 옷을 입고 도망가게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사건은 이제 최 여사의 집에 눈에 띄게 돼서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석연과의 혼인을 거부하려고 애왕이 자신의 집을 떠나 방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점에서 왕위의 청혼은 주인공의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이다. 청혼해가지고 도망가잖아요. 애왕이 난양의 제안에 따라 남장을 하고 집을 떠나는 모습,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남장 모티브는 여성 위기 극복 활용. 오케이. 왕위가 장춘의 도움으로 애왕의 진짜 가짜를 판별하여 난양이 죽을 목숨의 위기에 처해서 남장 모티브. 여러분, 남장 모티브하고는 상관없는데 난양이는 애왕 아가씨 옷을 입고 있으니까 여장이지. 그지? 뭐 남장 모티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새로운 사건 발생은 쌤 아까 여기 말했을 때 최 여사의 집에서 희씨 부인한테 보호를 받게 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닥쳐라. 정답 3번. 4번 볼까요? 4번은 애왕이 남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라 하고 수특수안을 주는 우리 희씨 아줌마 모습에서 사회 진출을 위한 수단으로 남장 모티프, 그죠? 남자들이 과거 준비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애왕이 풍운 조화와 재주를 부리고 뛰어난 용력을 지니게 된 것은 위기를 극복한 여성 주인공이 영성을 득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더 득템하게 되지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꼼꼼히 재밌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요. 이대봉전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출제 가능성 높은 거 많이 안 했는데 조웅전, 이대봉전, 춘향전, 서대주전 요 작품은 좀 중요해 보입니다. 출제 가능성이 있어 보고 6월 9월 수능에 출제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대봉 나오는 부분도 중요하게 된다고 보고요. 앞부분 여기 나온 부분하고 또 다른 부분도 이렇게 반반 섞어서 믹싱한 다음에 출제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전체 줄거리를 알려드린 겁니다. 여러분, 더위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게 우리 마음을 약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굳은 마음 먹고 수능 대비 잘 하셔가지고 내년에 대학생 되시고 미미민우처럼 오수하지 마시고 올해 겨울에 크리스마스 때 홍대 가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쌤은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하면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신청 강의 있으시면 그것도 남겨주시면 쌤이 수업 외에 짬나는 대로 찍어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